XP를 보면 안 좋네요. 7월 16일자인데요. 마이너스 6.21. 다시 또 6.800으로 내려왔네요. 어제 7284였는데 6,800 좀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오늘 장은 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야기가 많아서 레버리지 창도 좀 띄워놨어요. 네. 뭐 하이닉스 마이너스 21%,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6%.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거래량 7,400만 주, 1,800만 주. 야, 이게 이 일확천금을 위해서 많이들 돈 좀 버셨나요? 이게 벌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전체 투자금의 한 2, 3%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뭐 워낙 오래전에 사서, 작년에. 근데 이 레버리지가, 아시죠? 레버리지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나요, 혹시? 이게 참 안타깝게 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버신 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도, 뉴스에서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레버리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요 레버리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예전에 종목 투자를 좀 했었을 때, 종목 투자는 꽤 오래 했죠. 한 7, 8년 정도 종목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레버리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지금 반도체 레버리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레버리지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고, 실제로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많이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이 거래량이나 이 거래 금액 보면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총액의 10%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 영어로 웩더독이라 그래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10%면 상당한 비중이긴 한데 그래도 10%가 전체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서 시장을 흔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문제죠, 당연히. 예. 워낙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3배짜리 레버리지 테슬라. 그런데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변동성을 그게 한 개의 그 종목이 좌지우지하진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 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건드리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이, 레버리지니까 2배 커지고, 그래서 아마 눈을 떼지 못하실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은. 그래서 글쎄요, 뭐 손절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특히 주식 많이 해본 사람들도 그렇게 비중을 많이 갖고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개미들 많이 달라붙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태를 보니까 이 거래량이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실패해요. 진짜 이 시장은, 주식 시장은 오직 1% 정도만 수익을 낸다 이런 통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게 그렇게 큰 수익을 한꺼번에 노려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진짜 100%. 욕심이 과하면 100% 실패하는 게 여기 주식시장이에요. 코인하고 이 주식시장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코인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로 돈 진짜 아끼면서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또 이런 문제는, 이 레버리지 문제 또한 지나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고,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뭐 짧은 시간 안에 줄어들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좀 천천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거를 뭐 상장 폐지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실난
부분을 뭐 어떻게 뭐 국고를 통해서 보전을 해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너무 많네요. 일단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긴 문제네요. 그 뉴스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신났죠. 뭐 저런 상품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돼버렸으니까 일단은 저거 가지고 한동안 저기 떠들어댈 게 뻔한데, 뭐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레버리지는 아주 전형적인 레버리지예요.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 그러면은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인 것이냐? 그렇지 않죠. 레버리지는 어떤 투자의 한 가지 방법으로 물론 들어옵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그 레버리지의 비중만큼 커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단어만 가지고 본다면 아파트, 부동산 담보대출이 훨씬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그 사이즈도 크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저기 대부분 처리를 하고 정책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제가 제대로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정책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 레버리지라는 그 어떤 투자 방식의 문제인 거는 아니죠. 그 뭐 아파트나 이런 특히 아파트죠.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건드리기는 많이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그 아파트, 우리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점이다. 나중에 뭐 노후 대책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의 비중은 부동산 비중이 30%, 20%, 3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유동자산 쪽 투자에 7, 80%가 비중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반대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고, 약간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긴 하겠지만,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아주 오랫동안, 뭐 지금 현재 정부가 전부터도 레버리지를 풀어줬기 때문에 부동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더라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특히나 부동산 선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권이 좀 심하기는 해요. 중국도 그렇긴 하고, 근데 일본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풀어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치, 정책, 이거의 문제예요. 예.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데 방치해두고 오히려 조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동산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일단 부동산에 쏠려 있는 레버리지도 당연히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예.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레버리지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 유동자금은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고 하면은 그것만 좀 주저주저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그런 자금들이 주식 옮겨오도록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정상화 작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레버리지 얘기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약간 그 전체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히나 예전부터 그 신용거래 관련돼서, 이것도 신용거래도 어차피 레버리지잖아요. 고금리의 그 대출을 증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그, 기본적으로 신용거래 자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도 이 신용거래에 대해서 뭐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써서, 뭐 신용거래란 얘기는 또 잘 안 하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담보대출이죠. 이 신용거래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이자가 높아요. 예, 이자까지 갚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몰려서 주식 거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가 일어나잖아요. 반대 매매를 부르게 됐을 경우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변동폭이 큰 그런 종목들을 고르게 되죠. 그래서 손실이 2배, 3배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거래는 안 하시는, 그냥 무조건 나는 신용거래는 안 한다 하는 게 좋습니다. 증권사에서 이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도록 유혹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 이자보다 몇 배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거를 추천하는 거지,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웬만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스피를 뒤에 창을 열어놓은 이유가, 또 지인한테 연락을 또 주말에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최근에 평생 모으신 노후자금 1억을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매수를 했는데,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35%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과 이 엄청난 거래대금,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다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사실 제가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는데, 이거를 샀다고 이제 거래하는 사람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특히나 님 같은 경우는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손댄 게 이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필이면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레버리지는 일단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단기간 투자하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변동폭이 커서 그렇습니다. 변동폭이 크면은 심리적으로도 이거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예, 특히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등락폭을 이겨내기가 힘드세요. 저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를,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만 한 8, 9년 정도, 뭐 한 3, 4개월 정도 보유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오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리고 수익 실현을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비중을 일단 많이 두면 안 돼요. 레버리지는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볼까? 라는 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못 물리면은, 이렇게 특히나 평생 모아놓은 1억 원이라는 돈을 물리면, 이거는 굉장히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뭐 5% 이하? 5%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준을 잡으면 5% 이하 정도로 운용을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이 100% 이렇게 몰빵을 하면, 뭐 어떤 종목이든 몰빵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는데, 특히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분이 1억을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50% 대출, 100% 원금의 100%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셈이 되니까 2억을 투자한 건데, 이러면 견디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뭐 언젠가는 다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 특성상 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한 거랑 20,000원을 투자한 거랑 당연히 하락폭도 크고, 금액이 크잖아요. 일단 하락 금액이 크고, 그럼 당연히 그 올라가는데 그 상승하는 폭도 당연히 커야 되니까, 뭐 그거는 비례하기 때문에, 투자금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 레버리지 자체가, 지수는 5% 떨어지는데 레버리지는 10% 떨어지잖아요. 물론 반대로 상승할 때는 거꾸로 2배로 상승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힘든 점이, 떨어질 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2배로 떨어지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10%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것과 20%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뭐
워낙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은 아니고 뉴스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로 너무 많은 갑작스러운 수익률을 찾다 보면은 항상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무리한 선택은 거의 대부분이 손실 나는 걸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무리하게 욕심을 많이 내서 수익을 한 번에 큰 수익을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정말 반드시 손실이 나니까, 또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